을 제가 뜸들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트랩 지역이나 폭파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겠죠. 예. 수학도 맡기고 그럴 공산이 다분할 것이다. 오늘은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님 모시고 2026 대입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산모 이후 수능까지 꼭 해야 할 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입니다. 3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산모 이후 앞으로 꼭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이번에 뭐 평이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못 봤던 난도가 있던 없던 간에 데이터적으로 또 보셨겠습니다만 작년 수능 대비든 뭐든 그래도 등급 컷이 다 하락됐어요. 그러나 고3만 봤다는 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 3월 합평 자체로 자꾸 좀 오해를 소지를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과탐투도 없죠. 그리고 진도 범위도 약간 수능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제 6월 3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고3 현역들은 중간고사도 해야 되고 학생부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챙길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작년 6월 아시겠지만 영어도 거의 1%의 헬급이고요. 막 6월 보고 나서 모두 다 그냥 나자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학생들 자체가 좀 뭐랄까 일단 6월이 그래도 첫 수능의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그 출제위원들이 하는 시험 일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유념 그 다음에 과탐2나 사탐이나 그래도 좀 자기가 이제 처음 체감하는 부분 등등을 좀 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올해 지금 뭐 기사도 막 나오지만 3월 학평 기준으로 사탐 증가가 거의 뭐 13% 이상 증가됐답니다. 물론 이제 6평되고 수능되면 더 증가되겠죠. 뭐 그 중심엔 고려대학교가 있었죠. 고려대학교가 정시도 이제는 사탐, 과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사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탐 런들이 더 늘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객관적인 3월달 성적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끝나고 나서의 내신 관리 중간고사 대비 왜냐하면 자꾸 이제 현장에서도 물어보시는데 나는 자꾸 정시를 하는데 왜 자꾸 내신 챙기라 그러냐 난 수시 안 쓸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수를 보셔야죠. 일단 올해부터 연대가 내신으로 50점으로 이제 환산 점수가 나와요. 네, 수능 950점, 내신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고려대식으로 내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신 전형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요. 연대는 올해 정시는 무조건 내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대는 교과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 거예요. 한양대도 학생부가 정시에 10이 들어가요. 서울대식으로. 그 다음에 서울대는 여전히 학생부가 들어가죠. 이렇게 어떻든 간에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일단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학생부를 그냥 너무 내려놓지 말고 최대한 어느 정도는 좀 관리하자. 수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일단 대비하자. 수시분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3학년 기본적인 수행평가와 창의적인 체험활동, 자동진봉, 과목 세트, 개인 세트, 거점 수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순차적으로 준비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 수시파든 정시파든 교과 관리는 잘 끝내고 그 다음에 3월달 모의고사에 너무 희락하지 마시고 희비를 가지 마시고 6월 모의고사로 일단 체크하되 작년 시그널을 보면 6월은 거의 헬급 9월은 너무 쉽고 수능은 쏘쏘 이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은 또 많이 좌절을 주겠죠. 뭐 영어 1등은 1%, 막 찍고 9월 달에 국어는 막 4천 명이 만점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대비로 일단 모의고사나 자기의 진도나 과탐, 사탐 분들은 체크를 해서 일단 3월 이후로 자기가 대비할 아까 같이 지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전에 나름대로 학생부 녹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2025 입결과 2026 입결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 정시 합격선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 예상하시는지 또 이로 인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분들은 좀 단정질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고3 정도에서 우리가 고2가 됐었을 때 의대 증원의 계획안이 5천 명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3천 명으로 획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눈에 띄는 점, 뭐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상위권도 있고 뭐 다양한 점수대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는 데가 메이저 의대죠. 근데 메이저 의대 중에서 작년에 서울권만 증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권하고 그 다음에 지방권까지 그 다음에 지역이 이제 60% 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눈에 띄는 건 제가 볼 땐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예요. 이 학교들은 서울권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등등에 어차피 배정을 그때 했을 때 아시다시피 교육 인프라 시스템 된 의대를 지원했다 이렇게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들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도 수시고 정시고 다소 많이 쓰는 학교죠. 특히 가천대 아주대는 의대도 쓰고 약대도 쓰고 그런데 일단 의대만 놓고 보면 얘기예요. 근데 뭐 이제 아마 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수시는 둘째치고요. 정시로만 봐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세요. 작년 성균관대 의대는 증원 전이 10명이야. 근데 증원되고 나서는 50명이야. 정시가. 2월은 없었어요. 그냥 다 수시에서 뽑았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만난 학생들 중에서는 성균관대를 하향으로 걸던지 약간 여유있게 걸어. 그리고 나를 좀 공격적으로 썼죠. 나를 공격적으로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의를 정말 점수가 저희 다운 데이터도 약간 터프했는데 근데 1단계 면접 기회는 됐어요. 면접 기회는 갔다 왔는데 그냥 그 학생도 일단 성균관대를 누울 자리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썼죠. 그래서 분별에 대한 약간의 좀 유함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담이 들은 거죠. 10명이면 좀 애들 편을 쫄 텐데 50명이다? 최소 추가 합격까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게 물줄기가 막히니까 올해 흐름이 좀 타이트할 거다. 수시는요, 일단 지방이 문제인 거죠. 지방이, 지역이 이제 60%가 다시 원점 됐잖아요. 뭐 경북이고 뭐고 부산이고 뭐고 강원대고 뭐고 어차피 그 나름대로의 지역 거점 의대들은 여전히 뭐 뽑는 대로 뽑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 원점이 되면 원점이 됐죠. 이제 어떻게 보면 됐죠. 왜냐면 의대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합의점 딜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요강 대학 선발 요강만 수정해서 나올 것만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0명대로 다시 바뀌면 당연히 이제 인원 다 줄고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한양대, 이대, 단국대, 천안이 의대가 논술이 신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인원에 대한 재배치가 불가피한 거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한 지방 친구들이, 지방 학생들이 그래도 자기가 좀 증원이 돼서 거점에서 인원이 거의 막 2배 이상 뛰었고, 울산대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떴잖아요. 그러면 그쪽 동네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좀 수시에서도 안주를 하고 썼는데 물줄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만난 학생들은 일단은 지방에 자기의 거점 학교를 쓰고 메이저 학교를 질렀어요. 상향 지원. 누울 자리 해고 질른 거죠. 이런 학생들이 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연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리 의대가 증원이 됐으니까 이성적으로 나는 뚫릴 수 있으니까 난 지금 뭐 건영대나 일부 의대들 발표하는데 확실히 입결이 재작년 대비 떨어졌어요. 예, 거의 뭐 1종 후반인데 뭐 2초까지도 지역이 이제 붙었다고 벌써 입결이 나오고 있어요. 의대들이. 그 지역이 이제 증원의 효과죠. 이제 그런 부분이 다시 입결이 원위치 될 공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부 학생들이 거기에서 그냥 의대만 쓰고 머물렀던 친구들이 서영고를 안 썼단 말이에요. 다시 또 쓰겠죠. 네, 서영고를 쓰고 의대를 어느 정도 지역 거점 의대를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애들 중에서도 또 서영고를 노린 애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하고 매치업이 될 공산이 있죠. 그리고 올해 또 황금대지로 4만 명 늘었죠. 정말로 뭐랄까 지금 질문은 의대 증원에 대한 보류로서 일단은 원점이 됐을 때 어떻게 주의할 점이냐 그러는데 인원은 줄어서 앉을 의자는 없는데 사람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3은 제가 늘 강연 때도 말씀드리지만 작년 입결 무시. 의대 기준이에요. 재작년 증원 전으로 보셔야죠. 거기 플러스 의대는 인원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인원 느는 가운데 전교권, 상위권, 지방권, 대구, 그다음에 대치동, 목동 이렇게 의대 실적 좋은 강남학교나 목동권 있죠? 이런 학생들도 일단은 그럼에도 터프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면접력에 경쟁력이 있던 아니면 수능 최저 경쟁력이 있던 교과로 의학계를 쓰던 논술로 쓰던 간에 일단 작년 DB보다는 재작년 대비로 체크해라. 그렇게 해서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소장님,
의대 증원 원복으로 인해서 의대 말고 서울대, 연대, 고대나 또 그 아래에 있는 서성안의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연까지는 조금 오를 공산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역량 좋은 애들이 더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얘기예요. 일단은 의대 지원이 됐으니까 의대가 이렇게 보류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안 돼도 난 다시 하겠다. 그러니 수시를 일단 상담할 땐 온리 수시로 의대만 상담해줘. 그럼 제가 서울대도 하나 써놓, 농대나 뭐 식품동물이나 약대나 좀 놔두실래요? 싫어. 이런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촬영할 때 제가 올라올 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진모여고. 여고 학생들은 일단 그래도 서울대를 의대 말고 치대나 약대로 터닝해서 합격한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공사는 있겠지만 그 시나리오를 지방 학생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서울대의 지역 균형하고 일반은 올해도 좀 타이트할 것이다. 연대 교과도 일단은 수능 최저도 좀 유한 것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연대를 걸고 가겠다는 분도 꽤 많아요. 그 라인이 치안약이에요. 치안약. 의대는 좀 뭐랄까 연대 교과로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약 정도 라인 잡는 학생들이 연대 교과를 같이 증가될 공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약대 정도급 학생들이 고대 학추를 걸어요. 중복 합격이 되는 거죠. 보통 1.3대에서 4, 5대가 리밋인데 그러면 고대 학추도 또 증가될 공산이 있죠. 그리고 사탐도 하나 또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문만 놓고 보면 인원 증가도 있는 데다가 의대도 보류됐으니 서영호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서성안을 제가 뜸들인 이유는 뭐냐면 서성안까지는 붙어도 안 간다는 학생도 제법 있어요. 맞잖아요. 네. 나의 리밋은 고대야. 난 정시도 고대 갈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서성안은 약간 그래도 트랩 지역이나 폭파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할 거고 올해 성균관대가 면접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일자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수능 이후 면접일 거예요. 아직 일정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후라고 하면 자유전공이 작년 처음 면접을 만들어가지고 수능 이후로 해가지고 좀 재미를 봤거든요. 학생들이 면접을 안 가니까. 재미봤다는 말이 좀 표하지만 그래도 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좀 걸어놓는 용으로 면접 안 가든가 하고 그 다음에는 서한까지는 그래도 케바케다. 쓸만한 칙만 쓰고 약간 배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의학계열과 서연고만 교착 지점이 될 것이다. 약치 한도 교착 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지원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시에서는 합격산 어떻게 될까요? 정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의대 증원이 보류가 될지 모르고 N수하는 선배들이 있죠.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죠. 작년까지는 수도권만 N수생들이 의대 쓰고 안 되면 강원도 단대 의대까지 다군에 있는 거 걸고 그냥 나머지 수도권 안 되면 다시 하겠다는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물줄기 막혔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시도 이렇게 난이도도 무난하게 내는 상황이 내가 N수생을 둘째치고 현역이 늘었어. 입결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지금 가톨릭대 의대는 지금 정시 합격 발표했거든요. 99% 단순 100분이. 뭐 뻔하니까 걔네는 입결은 맨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상담할 때 전국 어느 의대든 일단 걸어놓고 뭐 다시 한다는 로망도 있을 테니 이제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첨언한다면 전국 39개 의대 입결은 동시 상승이다. 그리고 호남권이 좀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디 의대든 가겠다고 정시 상담 문의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걸어놓고 가자. 이렇게가 많을 거예요. 작년은 아니죠. 작년은 여전히 5,000명대, 여전히 4,000명 이상이 증가가 됐었으니 3,000명에서.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하자. 어디든 또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깨졌으니까 일단은 올해는 어디든 가자. 그리고 또 내년이 수능이 미적이나 이 선택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무리한 재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장 터프하고 좀 몰리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대 외에 스카이 일반학과랑 서성한 일반학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서연고 서성안의 일반학과로 문과 이과가 잠깐만 나눠서 보면은 제가 볼 때 문과는
이렇게 여전히 뭐 확률과 통계나 국어도 가 1등급 딱 90점대 찍었죠. 수능 기준입니다. 1등급. 뭐 다 90점대예요, 다. 아시잖아요. 사탐도 뭐 생윤사문의 온도 차이가 좀 일부 있었지만 표점이 좀 올라간 과목이. 영어도 6%, 국어도 수학도 무난했어. 이런 게 또 올해도 재현이 된다면, 방금도 오전에도 제가 뭐 촬영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 역시 문과는 서영고 서성한까지는 노린다. 일반 학과를. 그리고 자유전공 인기가 증가되면서 올해 이제 작년 첫 선발 학교들이 입결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제 정시 입결도 슬슬 공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을 닫았어? 생각보다 어디가 입결이 충합 70% 끊었네? 써보자. 해서 자유전공이 또 몰릴 공산도 있고 이렇게 신설된 과들이 아마 문과에서도, 왜냐면 문과도 한양대는 나눠서 뽑거나 같이 뽑잖아요. 성균관대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공이나 문과의 정도의 여전히 학교 레인지는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이중경까지도 제가 볼 때는 터프할 것이다. 네, 왜냐면 문과는 일단 로스쿨 가고자 해서 학교가 로망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과분들은 일반대, 공대, 자연대, 수학, 이공학과, 그 다음에 뭐 환경 쪽이나 기타 등등. 예, 이 모든 조합을 봤을 땐 일단은 똑같아요. 이 기수들도 내년 재수 전망이 밝진 않다. 예, 마지막 수능이니까 내년엔 뭐 이후부터는 이제 현재 고1 기준은 통사 통과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의 이 선택으로 가는, 미적을 하든 엄매를 하든 화작을 하든 이 선택으로 표점의 유불리를 가는 게 맞아요. 예, N수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자 흐름이 일반대도 팽배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교착점이잖아요. 의대도 보류됐지, 인원은 늘었는데, 그 다음에 내년 또 수능은 마지막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내년 수능이 바뀌는 마지막 세대가 내년이야.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보볼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마지막이라면 학생들이 좀 더 부담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올해 최대한 가자 분위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빠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대도 제가 볼 때는 한양대 정시 라인까지는 로망을 갖고 체크할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역시 사탐을 완전히 이제 서울대 빼고 주요대는 다 허용했기 때문에 이 가중치의 가산점, 성균관대 5%, 뭐 한양대 3%, 이렇게 3%, 5%, 과목마다 과과, 사과 이렇게 해서 과탐 선택했을 때, 사탐 선택했을 때 가중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이과로 지원했을 때의 이 과과에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사탐이 하나 선택해서 리스크가 생기는지. 의학계열은 사실 제가 상담했을 때는 의학계열급 학생들은 사탐은 없어요. 제가 만났을 때. 예, 정시 한 150건 했을 때는 저는 없었어요. 근데 서성한 정도 라인은 사탐이 하나씩 있었죠. 예, 그러니 그 가산점에도 유념하셔서 6월이나 9월에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환산 점수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일반 대학생도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6에는 이제 입시 체계가 바뀌고 하니까 무조건 일단은 가고 보자 하는 것과 의대 증원 원복을 인해서 2025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뭐 인원 대비도 많고, 그 다음에 난도를 이대로 또 이지하게 내면 말할 것도 없다. 뭐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승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뭐 이건 뭐 단정일 수는 없는데 1점이 1000명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1점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일단 뭐 0.5점 이상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 했을 때 작년 대비 이 난도 작년 수능 기준 그대로 나오고 올해 증가된 인원 달려들고 수시고 정시고, 일단 의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수시 입결은 당연지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사 특목도 뽑으니까 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를 수 있지만 교과는 여전히 더 정량적으로 올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시 라인은 내가 볼 땐 1점에서 0.5점 예, 환산 점수 기준으로 이게 오르면, 쉽게 말하면 작년 추가 합격을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관동대가 작년에 저한테 받았던 학생이 아버님이 연락 주셨는데 예비 90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관동대 의대가 재작년에 70번까지 갔어요. 그럼 이 학생 안 되잖아요. 20명 돌아야 되는데 붙었어요. 70명 돌았던 가톨릭대 관동대 의대가 작년에 90번까지 갔다고요. 다군이에요. 쭉쭉 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거고 증원이 다 보류됐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승은 좀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0.5점에서 1점. 그러겠죠. 예. 수학도 맡기고 예, 그럴 공산이 다분할 것이다.